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고 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항상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들어온 영상처럼 겨울산이 떠오르는 사연입니다. 30년간 성실하게 공직자로 일해온 강태수 씨. 그는 행복한 노후를 꿈꿨지만 지금은 하루에 12,000원짜리 쪽방촌이 이 남자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30년간 공직 생활을 해온 사람이 어떻게 쪽방촌까지 왔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강태수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끝까지 청취해 주시고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태수 씨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0살 강태수입니다. 30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그런 제가 지금 영등포 쪽방촌 하루 12,000원짜리 3평 남짓한 방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복도를 지나다니는 발소리, 공용 화장실에서 나는 키키한 냄새까지 이 모든 게 제 현실입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체국 배송 일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당했어요. 석 달간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집마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쪽방촌에서 저는 30년 만에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대학 시절 단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이 간직했던 바로 그녀를요. 그녀도 저처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다친 몸으로 쪽방촌에 떨어진 제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길 줄을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을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구청 민원과에서 일했어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6시까지 시민분들을 상대했죠. 화를 내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생각에 만족하며 살았어요. 아내 명숙이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고 딸 수연이도 28살이 되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한강 공원에 나가서 치킨도 시켜 먹고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55세가 되던 해에 구청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가 났어요. 퇴직금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일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 명숙이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가 워낙 간절하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동의했어요.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서 4억 원 정도 나왔는데 세금을 떼고 3억 4천 정도를 일시불로 받았어요. 사실 이게 첫 번째 실수였죠. 명숙이 몰래 연금을 일시불로 신청했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인기가 좋았던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을 동네에 열기로 했어요. 가맹비에 인테리어비 건물 보증금까지 해서 2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갔죠. 나머지 돈은 운영자금으로 남겨뒀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잘 됐어요. 손님들도 많이 오고 매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한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어요. 배달 주문은 조금 있었지만 매장을 찾는 손님은 거의 없었죠. 임대료의 재료비, 전기료까지 고정 비용은 그대로 나가는데
매출은 반토막이 났어요. 6개월을 버텨봤지만 결국 견디기 어려웠어요. 빚까지 지면서 억지로 버텼는데 더 이상은 무리였죠. 결국 매장을 정리했을 때 남은 건 8천만 원이 넘는 빚이었어요. 가맹비는 돌려받지 못하고 인테리어 비용도 날렸어요. 퇴직금 대부분이 사라진 거예요. 명숙이는 그때부터 저한테 말을 안 했어요. 퇴직금도 일시불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실망한 거죠. 수연이도 왜 그랬냐면서 원망했어요.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빚을 일부 갚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명숙이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자기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다고 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 3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가족들한테 떳떳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생계를 위해 우체국 배송일을 구했어요. 상시계약직으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했어요. 59세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이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배송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비 오는 날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진 거예요.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다리뼈가 부러졌고 인대도 찢어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최소 석 달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일을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내야 하는 건지 앞이 캄캄했어요. 명숙이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병원비는 카드로 긁었어요. 수술비에 입원비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미 빚이 있는 상태에서 카드비까지 생긴 거예요. 석 달 동안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카드 이자는 계속 불어났어요. 퇴원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대문에 법원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어요. 집이 압류된 거예요.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한 거였죠. 그날 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에 가서 서 있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명숙이와 수연이는 작은 월세방을 구해 들어가고 저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등포 쪽방촌에 오게 됐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하루 12,000원이면 잘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 제 발걸음은 정말 무거웠어요.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비닐봉지에 든 몇 벌의 옷뿐이었어요. 5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된 적이 없었어요.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3일여관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 작은 로비가 있고 위층이 숙박시설인 것 같았어요. 건물은 낡았고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도 많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짧은 머리에 소박한 옷차림을 한 분이었죠.
방이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하루만 2,000원인데 괜찮으세요? 그분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분은 열쇠를 주시면서 2층 205호라고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무 계단이 삐걱삐걱 소리를 냈어요. 손잡이도 좀 흔들렸고요. 2층 복도는 좁고 어두웠는데 형광등 몇 개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205호 문을 열었을 때 그 충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정말 세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어요. 싱글 침대 하나에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오래된 선풍기가 전부였어요. 방 안에는 담배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침대 시트를 들춰보니 얼룩도 있고 바닥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보였어요. 벽지도 곳곳이 뜯어져 있고 얼룩덜룩했죠. 창문이 하나 있긴 했는데 환기가 잘 안 되는지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화장실은 방에 없고 층마다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어요. 복도 끝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니 정말 낡고 더러웠어요. 조명도 어두워서 무섭기까지 했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옆방에서 나는 소리가 다 들렸거든요. 벽이 너무 얇은 거예요.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뒤척이는 소리까지 다 들렸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가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자리를 찾으러 나갔어요.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이 모습이 30년 공무원을 한 사람의 모습인가 싶었죠. 건설 현장 인력 사무소에 가서 일용직 일을 구했어요. 왼쪽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일을 해야 했어요. 자재 나르는 일이었어요. 59살에 처음 해보는 막노동이었죠. 첫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오후 6시에 일이 끝나고 여관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온몸이 아프고 피곤했거든요. 로비를 지나면서 여관 주인과 인사를 나눴어요. 그분은 항상 무표정했지만 나쁘지 않은 분 같았어요. 고생하시네요. 그렇게 짧게 말해주시는데 왠지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그렇게 제 쪽방촌 생활이 시작됐어요. 이게 제 현실이 된 거예요. 쪽방촌 생활이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죠. 공용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다른 투숙객들과도 인사 정도는 나누게 됐어요. 대부분 저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70대 김씨 할아버지라는 분도 계셨고 40대, 50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서 지내는 거였죠. 막노동은 정말 힘들었어요. 왼쪽 다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저녁이 되면 통증이 심했어요. 그래도 참아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숙박비를 내고 나머지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저녁은 주로 편의점에서 컵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어요. 가끔은 근처 식당에서 찌개를 사 먹기도 했지만 돈을 아껴야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이 늦게 끝나서 오후 8시가 넘어서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다리는 심하게 저렸어요. 로비를 지나가는데 여관 주인분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잠깐만요. 오늘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저는 뒤돌아서 그분을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그냥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분도 저를 자세히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습니다. 일이 좀 힘들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 싶었죠. 그분도 저를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강태수입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어요. 눈이 커지면서 손으로 입을 막는 거예요. 저도 순간 가슴이 쿵했어요. 혹시 한국대학교 밴드 동아리 소리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한국대학교 밴드 동아리 소리샘. 그 이름을 들으니 갑자기 32년 전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영 씨, 윤서영 씨 맞나요? 네, 맞아요. 그 순간 우리 두 사람 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32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것도 이런 곳에서요. 서영 씨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계속 바라봤어요. 저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태수 씨 맞네요. 목소리는 그때 그대로인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군 제대 후 저는 밴드 동아리 소리샘에 들어갔고 서영 씨는 3학년이었어요. 서영 씨는 보컬을 맡고 있었고 저는 기타를 쳤죠. 서영 씨는 정말 예뻤어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영 씨한테 쏠렸어요. 긴 생머리에 환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저는 그냥 평범했어요. 조용하고 말도 별로 없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서영 씨는 저한테 잘해줬어요. 동아리 끝나고 같이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도 먹고 가끔은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서영 씨를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영 씨는 너무 빛나는 사람이었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4학년이 되면서 서영 씨가 취업 준비로 바빠져서 동아리를 그만두었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끊어졌죠. 졸업할 때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가끔 서영 씨 생각이 났지만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잊고 지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요. 태수 씨가 어떻게 여기에?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었다고요.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빚이 늘어났고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고요. 서영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성실했던 태수 씨가 운이 없었네요. 서영 씨는 어떻게 여기서 일하고 계시나요? 서영 씨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직했어요. 그러다가 20대 후반에 소개로 만난 사람과 결혼을 했고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딸을 하나 낳고 나름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8년 전 남편이 출장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보험금이 나오긴 했지만 남편이 회사에서 빌린 돈이 있었어요. 보증을 잘못 쓴 거였죠.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이 별로 없었어요. 딸은 대학생이었는데 학비를 내야 했고 저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처음엔 백화점에서 판매 일도 하고 식당 서빙도 했어요. 그러다가 2년 전 근처 식당에서 일할 때 이 여관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아서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이곳을 사서 운영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여관 운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손님들 상대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요. 서영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살아야 하니까 버텨왔어요. 딸이 작년에 취직을 해서 이제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서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렇게 밝고 아름다웠던 서영 씨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었다니요. 우리 둘 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죠. 대학 때는 그냥 행복한 미래만 꿈꿨는데 이렇게 힘든 현실에서 다시 만나게 되다니요. 태수 씨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서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로비에서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3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결혼 생활,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들까지요. 이상하게 서영 씨와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 됐네요. 태수 씨, 얼른 쉬세요. 내일도 일해야 하잖아요. 네, 서영 씨도 쉬세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만난 서영 씨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도 컸어요. 서영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저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낯설고 쓸쓸한 쪽방촌에서 유일하게 제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하러 나가면서 서영 씨와 인사를 나눴어요. 서로 어색해하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느껴졌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태수 씨.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따뜻하게 들렸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30년 만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것도 우리 둘 다 가장 힘든 시기예요. 어쩌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라고 하늘이 보내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여관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서영 씨와 제가 서로를 알게 되면서 묘한 변화가 생긴 거죠. 일을 마치고 여관으로 돌아오면 서영 씨가 로비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거나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방으로 올라갔는데 이제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은 어땠어요? 다리는 괜찮고요? 서영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였거든요. 괜찮아요. 조금씩 적응되고 있어요. 어느 날 서영 씨가 작은 머그컵에 쌍화차를 끓여서 건네주더라고요. 차 한잔 할래요? 쌍화차인데 피로 회복에 좋아요. 그 쌍화차 맛이 정말 진하고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마시는 제대로 된 차였거든요. 평소에는 편의점 커피나 물만 마셨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끓인 차를 마시니까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맛있네요. 서영 씨가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 웃음을 보니까 대학 때 그 서영 씨가 떠올랐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웃는 모습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그날부터 거의 매일 저녁마다 서영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어요. 대학 때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동아리에서 함께 연습하던 일, 학교 축제 무대에서 공연했던 일, 동아리 MT 가서 다 같이 밤새 노래 부르던 일까지요. 그때 정말 태수 씨 기타 연주 멋있었어요. 조용하지만 연주할 때는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서영 씨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만 서영 씨를 좋아했던 게 아니었어요. 서영 씨도 저를 신경 쓰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서영 씨 노래 부를 때 정말 좋았어요.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이렇게 30년 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거죠.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주말이 되면 여관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방 청소도 하고 간단한 수리도 했어요. 서영 씨 혼자서 3층 건물을 관리하기엔 벅찬 일이 많았거든요. 태수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주말인데 쉬어야죠.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사실 저한테도 좋은 일이었어요. 막노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에 작은 보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느꼈어요. 어느 날은 2층 복도 형광등을 교체했어요. 보일러가 고장났을 때도 제가 고치고 복도 페인트 칠도 같이 했어요. 서영 씨와 함께 하니 힘든 일도 즐거웠습니다. 김 씨 할아버지도 저희 둘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쳤는데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사장님이랑 사이가 좋아 보이네. 둘 다 좋은 사람들이야. 할아버지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었어요. 저희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신 거죠. 할아버지, 저희는 그냥 대학 동창이에요. 그래. 하지만 말이야.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인연이 더 소중한 법이야.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이 들면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거든. 할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지 고민이 됐거든요. 서영 씨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차를 마시면서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태수 씨, 우리가 지금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상한 걸까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요.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59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어요. 젊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차분한 마음이었거든요. 서영 씨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고 8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 여관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영 씨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느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제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놨어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죄책감, 59살의 막노동을 하면서 느끼는 자괴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영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누군가가 제 마음을 이해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비가 많이 내렸어요. 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온몸이 젖어 있었어요.
우산을 안 가져가서 그대로 맞고 온 거였죠. 서영 씨가 깜짝 놀라면서 수건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젖으면 감기 걸려요. 빨리 옷 갈아입어요.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를 끓여 주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니까 몸이 금세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별거 아니에요.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아프면 일 못하잖아요. 그 순간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 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주말에 서영 씨가 손수 김치찌개를 끓여 주었어요. 로비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둘이 함께 밥을 먹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집밥이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밥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평범한 시간이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어요. 대학 때 우리 동아리에서 노래 연습하고 나서 다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곤 했잖아요. 기억나요? 서영 씨가 웃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기억나죠.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랑 순대 먹고 콜라 마시고 그때 태수 씨가 떡볶이 먹다가 너무 매워서 얼굴 빨개진 거 기억나요? 귀여웠어요. 서영 씨가 웃으면서 말하는데 저도 웃음이 났어요. 30년 전 그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거든요. 그날 밤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비록 작고 낡은 여관이지만 서영 씨가 있어서 이곳이 조금씩 따뜻한 공간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게 사랑일까요? 59살에 느끼는 이 마음이 정말 사랑일까요? 젊을 때와는 다른 더 조심스럽고 깊은 이 감정 말이에요. 내일도 서영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설렜어요. 아침이 기다려졌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어느 날 김 씨 할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태수 씨, 사장님 좋아하지? 저는 부끄러워서 대답을 못했어요. 괜찮아. 사랑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 이 나이에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축복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 혼자는 힘들어도 둘이면 덜 힘든 거야. 할아버지 말씀이 큰 힘이 됐어요. 서영 씨와 가까워지면서 제 마음에도 작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서영 씨와 함께라면 말이에요. 족방촌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견딜만 했어요. 서영 씨가 있었으니까요. 서영 씨와 저는 매일 저녁 차를 마시며 대학 시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서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태수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사실 대학 때 태수 씨를 좋아했어요. 동아리 끝나고 같이 걸을 때마다 설렜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영 씨도 저를 좋아했다니요. 저도 그랬어요. 서영 씨.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네요. 그때 용기만 냈어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운명 아닐까요? 그날 밤 우리는 32년 만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느끼는 감정이었지만 오히려 더 진실하고 깊었어요. 그 후로 우리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의지하는 마음은 더 커졌죠. 저는 주말마다 여관 일을 돕고
서영 씨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그리고 손수 만든 김밥까지. 서영 씨는 음식 솜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여관 로비에 구청 직원들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공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면 모든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고 보상금은 건물주에게 지급된다고요. 서영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년 동안 운영해 온 여관을 떠나야 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직원들이 가고 난 후 서영 씨는 로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태수 씨, 어떡하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저는 서영 씨 옆에 앉아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서영 씨,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어요. 기회요? 서영 씨 요리 솜씨 정말 좋잖아요. 김치찌개도 맛있고 떡볶이도 정말 맛있었어요. 우리 작은 식당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서영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식당이요? 하지만 돈이. 보상금 받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 모은 돈이 조금 있고요. 합치면 작은 분식집 정도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영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 음식 솜씨가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만든 반찬이 맛있다고 단골 손님이 자주 찾아주셨어요. 그럼 됐네요. 서영 씨 요리 실력이면 분명히 잘 될 거예요. 하지만 태수 씨,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함께잖아요. 혼자였다면 두려웠겠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영 씨는 보상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저도 그동안 막노동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있었어요. 어디에 가게를 낼까 고민하다가 신림동의 작은 상가 건물을 발견했어요. 1층은 가게로, 2층은 작은 주거 공간으로 쓸 수 있었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이었어요. 나머지 돈으로 인테리어하고 주방 기구 사면 될 것 같았어요. 서영 씨와 함께 그 건물을 보러 갔어요. 태수 씨, 여기 괜찮은데요? 대학가라서 손님도 많을 것 같고요. 저도 마음에 들었어요. 바로 계약을 진행했어요. 그 후 한 달은 정말 바빴어요. 여관을 정리하고 이사 준비하고 가게 인테리어까지. 서영 씨와 저는 직접 페인트 칠도 하고 테이블도 조립하고 주방도 꾸몄어요. 간판 이름은 영등포 할매분식으로 정했어요. 영등포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그 시작을 잊지 말자는 의미였어요. 여관을 떠나는 날 김씨 할아버지 그리고 투숙객들과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새로운 곳에서도 행복하고 식당도 잘 되길 응원한다고 인사를 나눴어요. 드디어 개업일이었어요. 오전 9시 서영 씨와 저는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서영 씨, 준비됐어요? 떨리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홀에 불을 켰어요. 주방에서는 떡볶이 육수가 끓고 있었고 김밥 재료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첫 손님은 10시 30분쯤 왔어요. 근처 대학생 2명이었어요. 떡볶이 2인분이랑 김밥 한 줄을 시켰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서영 씨가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저는 김밥을 썰었어요.
학생 하나가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지면서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김밥도 완전 맛있어요. 재료 진짜 푸짐하게 넣으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영 씨와 제 눈이 마주쳤어요. 우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쯤 되니 자리가 다 찼어요. 서영 씨는 주방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저는 서빙하고 계산했어요. 정신없이 바빴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첫날 장사를 마치고 문을 닫았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서영 씨, 우리가 해냈어요. 태수 씨와 함께라서 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 잘 될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영등포 할매 분식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났고 SNS에도 후기가 올라왔어요. 매일 점심시간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왔어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죄송한데 영업 끝났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연이었어요. 아버지, 수연아? 딸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들어왔어요. 여기가 아버지가 하시는 가게예요? 그래, 수연아. 아버지가 새로 시작한 곳이야. 수연이는 깨끗하게 정돈된 가게, 주방, 그리고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면서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영 씨가 주방에서 나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연 씨죠? 아버지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앉아라, 수연아. 아버지가 맛있는 거 줄게. 서영 씨가 떡볶이를 끓이는 동안 저는 수연이와 마주 앉았어요. 어떻게 알고 왔니? 친구에게 들었어요. 제 절친 미영이 알죠?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있었다고요. 당황해서 인사는 못했다고 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아버지였네요. 근데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수연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연락 안 받아서 죄송해요. 수연아,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엄마 편만 들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빠도 우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셨던 거고 위험한 오토바이까지 타면서 일하다 다치신 건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한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를 존경해요. 다시 시작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서영 씨가 떡볶이를 가져왔어요. 자, 드셔보세요. 수연이가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래서 맛집이구나. 수연이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가게를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여기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 후기 보니까 다들 맛있다고 하던데요. 응, 감사하게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셔. 제가 서영 씨를 수연이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은 아버지, 대학 동아리 선배였다. 최근에 다시 만나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어. 서영 씨가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 씨, 아버지가 정말 힘드셨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난 후 수연이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저 주말마다 와도 될까요? 가게 일 도와드리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났어요. 고맙다, 수연아. 수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수연이를 보내고 난 후 서영 씨와 저는 가게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태수 씨, 수연이가 정말 좋은 딸이네요. 그동안 못난 아버지였는데 이해해 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아니에요. 태수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모든 걸 잃고도 다시 일어섰잖아요. 서영 씨 덕분이에요. 서영 씨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태수 씨를 만나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3개월이 더 지났어요. 영등포 할매 분식은 이제 신림동에서 가장 유명한 분식집이 되었어요. 수연이는 약속대로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서빙을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하던 서영 씨와 수연이도 이제는 많이 편해졌어요. 김 씨 할아버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떡볶이를 드셨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장사를 마치고 우리 셋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수연이가 말했어요. 두 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네. 서로 존중하면서 지내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저녁 9시 수연이를 택시에 태워보내고 난 후 서영 씨와 저는 가게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켜져 있었어요. 서영 씨,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태수 씨는요? 저도요. 처음 쪽방촌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 둘 다 모든 걸 잃었었죠. 하지만 다시 만났고 함께 일어섰어요. 그렇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을 보고 오전 10시에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문을 닫아요. 힘들지만 서로 웃으면서 우리 잘하고 있지 하고 격려해요. 지금 영등포 할매 분식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행복하다는 거예요. 쪽방촌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환갑이란 나이에 모든 걸 잃었어요. 30년 공무원 생활도, 가족도, 집도, 심지어 건강까지 잃었죠. 영등포 쪽방촌 하루 12,000원짜리 방에서 절망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사랑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젊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순간이 오기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쪽방촌에 누워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60살에도 70살에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젊을 때 놓친 인연도 새로 만난 인연도 모두 소중해요. 나이 들어서 느끼는 사랑은 오히려 더 진실하고 깊어요. 인생을 살아본 만큼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쪽방촌까지 떨어진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옛 사랑이 그리운 분들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어쩌면 그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32년 만에 다시 만난 저희처럼 말이에요. 인생은 정말 신기해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큰 축복이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영등포 쪽방촌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곳이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진짜 사랑을 만났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니까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행복이에요. 크지 않아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오늘 강태수 씨와 윤서영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59살, 모든 것을 잃고 쪽방촌에 떨어진 순간에도 태수 씨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혼자서는 힘들어도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 아닐까요? 만약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큰 축복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지금까지 사연다방을 청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